네, 월가이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나온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예상 상회의 매출액이 발표됐습니다. 컨센서스 68억 달러가량 대비 더 높은 70억 달러에서 지금 수준 발표가 됐고요. 주당 순이익 EPS 예상 상회,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 매출액이 71억에서 81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2.44달러에서 2.84달러로 전 분기 대비하고 또 전년 대비해서도 연간 가이던스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지금 주가 흐름이 어떤가요? 예, 시간외에서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지금 제가 상승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주가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그 시간외에서의 상승. 제가 잘못 말할 뻔했네요. 네, 위원님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전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큰 건 ASML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요. 반도체 장비는 지금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대규모 투자, TSMC도 대규모 투자, 삼성전자 어제도 대규모 투자 계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오늘 뉴욕 증시 보면서 너무 이제 어지러워서요. 사실 오늘 잘 때 분위기, 일어날 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 주가가 3대 지수 모두 시작과 달리 쭉 떨어지면서 마감됐습니다. S&P 500은 오늘 3주 만에 하락폭으로 보더라도 최대 하락폭이 나오면서요. S&P 500이 1.5%나 하락하면서요.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5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러죠. 5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하면서 연초 대비 마이너스로 흘러갔습니다. 마이너스 한 0.2%까지 연초 대비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제 매그세븐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주식들이 줄줄이 흘러내리면서 매그세븐 주식은 연초 대비 최저는 물론이고 작년 9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큰 것은 AI에 대한 열풍이 뭔가 AI에 대한 공포로 좀 바뀌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AI 공포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AI가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주식이 먼저 좀 미끄러졌고요.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처리, 금융 자산 서비스, 세금 이런 거 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AI가 들어오면서 확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그런 서비스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앞서 뉴스 보셨겠지만 엔트로픽이요. 오늘 300억 달러의 펀딩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IT 쪽에서 최고로 많이 우리 수를 보면 우리는 흔히 프리 코스닥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장 전에 외부에서 이제 투자자한테 돈을 펀딩하는 건데 여태까지 가장 컸던 규모가 작년에 400억 달러가 오픈AI가 투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300억 달러도 무난하게 성공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엔트로픽이 왜 이렇게 자금이 올리겠습니까? 이번에 엔트로픽이 보여준 코어크란 걸 보여주고 가능성을 맞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돈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그거 하나로 상당히 소프트웨어가 되고 뭐가 됐건 그런 서비스 하는 회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의 양면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또 뭘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칩을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 관련 것들. 오늘 시장이 어려웠지만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도 또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AI 열풍에서 공포증이라고 얘기한 거가 요즘 보면 상당히 미국의 신조어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야르데니 리서치의 야르데니가 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산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오늘 야르데니 리서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어떤 거냐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인터넷 광풍이 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인터넷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를 아마 여러분 어떤 건지 어떤 거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표적인 느낀 것이 요즘 영어 사전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라진 거. 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제 백과사전 하나씩 있었거든요. 백과사전이 다 사라졌잖아요. 출판업계 다 어려워졌고 신문 이런 거 다 매체 어려워졌거든요. 그런 것이 똑같이 지금 AI가 들어오면서 세상을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만큼 이게 엄청나게 광풍을 불고 있다는 것이 좋은 의미가 됐건 나쁜 의미가 됐건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AI의
광풍에서 AI에 대한 공포로 바뀌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나스닥이 오늘도 1.5%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최근 열흘 중에 7, 8일 정도가 1% 하락에 보여주고 있어요. 1% 하락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흐름이 보여주고 있겠고 또 하나 특징지로 보면 애플이 오늘 한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어저께만 보더라도 뭐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번에 스마트폰 판매에서 유일하게 성장한 것이 아이폰인데 뭐 악재로 보면 한 두 가지가 있죠. 미국에서 우리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애플의 뉴스가 이제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 그런 약간 비판적인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어제부터 이제 일부 블룸버그발 소식이 나온 건데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가 좀 어려우다 보니까 확산되는 건데 시리 있지 않습니까? 시리가 이제 인공지능 하면서 제미나이 합쳐서 시리가 나오고 이번에 빠르면 3월 달에 이제 새로운 시리를 발표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약간 지연되면서 5월 내지는 심지어는 9월로 연기될 수 있다. 새로운 신버전 시리가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악재로 반영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렇게 어렵지만 반대로 최근에 가끔 어저께 한번 리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리츠 섹터는 또 플러스를 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시장에 약간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 전체로 시장 떨어졌지만 여전히 분산, 확산, 분산 투자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여전히 쓰면 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AI 도구로 인한 실질 수혜주들, 피해주들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기인데요. 그 확산되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산업 등장으로 인한 그 쇠퇴 변화의 등장에 대한 우려감. 당연한 건데 뭐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런 예를 들거든요. 그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한 노키아의 쇠퇴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견뎌내야 될 텐데 과도기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가장 쉬운 건 이런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그래서 좋아지는 기업이 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찾잖아요. 네네. 근데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한국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하나하나 찾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 지나가는 일입니다. 물론 지나고 나면 돈을 엄청 벌었다는 사람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뭐 유튜브 상에도 나오고 소셜 미디어 상에서도 나는 A라는 주식 특정 주식 사갖고 뭐 5,000% 벌었다, 뭐 1,000% 벌었다 얘기 나오는데요. 전 지나고 보면 그런 별로 부질없는 얘기다. 결국 지나고 나면 전체적인 시장을 좀 집단적으로 모아서 분산 투자하는 게 최선이 되겠고요. 가장 쉬운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ETF가 왜 이렇게 활성화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벤치마크 ETF나 어떤 특정 섹터 ETF를 골고루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저희가 5년 전, 3년 전부터 ETF 얘기 많이 할 때마다 네네. 방송의 채팅창에 보면 저 이학영 위원이나 머니터리 방송에서 왜 그러냐? 자, 나한테 왜 그러냐? 자꾸 하냐는 거죠, ETF.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금융상품이 ETF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 점은 세상의 변화를 여러분들 빨리 좀 캐치하시는데 개별 기업을 찾는 노력을 하실 시간 있으면 네. 성공 확률도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가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찐이다 합니다. 바로 오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메모리 슈퍼사이클 시대의 진입, 이것은 뭐 명과 암을 뭐 가릴 필요도 없이 이제 지금 보여지는 그 통계로 인해서 가장 핫한데 메모리와 낸드 가격 추이가 크게 오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는 최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슈퍼 사이클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메모리라는 것 자체, DRAM이 됐건 뭐라고 표현하는 낸드가 됐건 메모리는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3, 4년마다 사이클이 있었다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PC에서의 큰 발전이 있었거나 스마트폰에 어떤 큰 변혁이 있으면 3, 4년 한씩 변하는 게 사이클이었는데 지금도 사이클은 여전히 진행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는 소위 슈퍼 사이클이고 슈퍼 사이클이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물론 약간 과장된 의견을 보고 있지만 슈퍼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제조사는 울고 고객사는 어려워진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의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요 제조사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고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것이 네네. 바로 그런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승자, 패자로 나눠졌는데요. 승자는 메모리 제조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거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 안에 자그마한 그런 반도체 그런 메모리 제조회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패자는 누구냐면 닌텐도 같은 경우에요. 최근 들어서 급락을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레노버, 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레노버 같은 경우가요.
오늘 있었던 일인데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미 반도체 가격이 램 가격이 40~50% 올랐는데 네. 올해 더 오를 것 같다. 아, 그 얘기를 또 누가 했냐면 지난번에 한 보름 됐나요? 애플이 실적 발표할 때 팀쿡도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한 거가 바로 그런 메모리 가격의 메모리의 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래프는 블룸버그에서 만든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메모리 제일 위에 오렌지로 쭉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거 작년 10월 말 이후입니다. 왜 작년 10월 이후를 찾냐면 그때가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만 보더라도 전 세계 오렌지색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업체, 주요 업체가 되는데 여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갑니다. 여기 그리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수많은 샌디스크 그런 거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160%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전 세계 지수입니다. 전 세계 지수도 한 12% 올라갔는데 떨어진 게 있습니다. 떨어진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그 메모리를 수요로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 회사들은 마이너스 7% 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바로 승자, 패자를 나타내는 가장 큰 그 그림으로 블룸버그가 보여주는 거가 되겠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만든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 어떻다 얘기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뭐 숫자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잘 부족하거든요.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바로 이건데요. 제일 위에 거가 D램 가격입니다. D램이 뭐 올라갔다 떨어졌지만 D램 가격도 작년 봄 대비 1년 동안에 지금 600%, 700% 올라간 거 보셔야 되겠고요. 계단식으로 쭉 올라가는 거. 상승폭은 D램보다 줄어들었지만 최근에 바짝 올라가는 것이 낸드 가격입니다. 낸드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이거를 수요로 하는 기업들은 가격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제가 우리나라 지상파 어디 뉴스를 보는데요. 요즘 보면 많은 분이 금테크니 무슨 테크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램테크라고 합니다. 램테크.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면 정말 어느 정도 현실인적인지 모르겠지만 PC나 이렇게 납득권 사무실하고 오랫동안 비우면요. 그 나쁜 사람들이 와갖고 램만 훔쳐가면서 판다고 합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안 쓰던 컴퓨터도 뜯어가고 파는 사람들 나오고 진짜 나쁜 사람들 훔쳐서 갖다 파는 사람이 나올 정도죠.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 업체들이. 이게 어디서 나타날 수 있냐면 2020년 그 팬데믹 이후에요.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면서 그때 공급자 대란이 났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메모리를 구하지 못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왔던 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모델 Y가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 정도 하는 거가 8,500, 9천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고 네. 중고차 가격이 더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게 바로 메모리 가격 상승인데 이런 것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생산 설비를 빨리빨리 늘리면 되는데 그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계속 늘리겠지만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3, 4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이 아니라 꾸준히 올라가는 슈퍼 사이클의 얘기를 하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는 미국 주식에서는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거가 네. 선봉에 서는 것이 되겠고 이걸 같이 갖고 가는 거가 SOXX 같은 ETF가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당연히 너무나 명확한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끌고 가는 거의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 시장을 끌고 가는 이름은 뭐 상법 개정 그런 것도 다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실적을 숫자로 끌고 가는 거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주식, 대한민국 주식 하시는 분들 제 말씀이나 저희가 꾸준히 드렸던 반도체 얘기를 잘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램테크라고 하는데 이제 반도체 HBM 투자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안에서.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으냐, 삼성전자가 좋으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ETF 뭐 같이 이렇게 있는 거. 같이 하시면 되고 되겠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예. 삼성전자 훨씬 좋은 회사죠. 분명하죠. 네네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먼저 밸런스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캐터필라 다우 오만 시대의 주요. 오늘은 오만이 조금 이탈됐습니다만 캐터필라가 아주 좀 주요하게 요새 움직이고 있는데 잠깐 살펴주신다고요? 예, 작년 가을에도 한번 저희가 이 기사 똑같은 기사를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도 밸런스에서 대표적인 관심주로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2024년 추천 이후에 23% 지수 대비 7%나 더 퍼센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캐터필라의 상승 사야 된다면서 캐터필라 상승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터필라는 기본적으로 전통 산업에서 AI 수혜주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이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건설할 때 보면 중장비가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의 전력에 대한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것이 지금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저께 고용 보고서 나왔을 때 보면 IT 인력이 줄어드는데 정부 쪽에 사람이 늘어나고요. 헬스케어가 늘어나고 또 하나가 건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미국의 전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되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IT만 자꾸 보셔는 오늘같이, 최근의 흐름같이 약간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영원히 소외되지 않지만 시장의 변동성에서 지수를 다 충분히 분산 투자하시는 분은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S&P 500이죠. 마이너스 1%인데 지금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IT만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이너스 10%, 15%가 흔하거든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캐터필러를 비롯한 산업재, 리츠, 필수 소비재, 오늘 따로 보여드리진 않지만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엄청 잘 나가고 오늘도 월마트 이런 거 사상체육과 같거든요. 오늘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2학년의 월가이드 아침에 이 새벽 모니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에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다. 그래서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외우겠어요. 네, 핸드폰에 저라고. 예. 자, 분산 투자 관련해서 오늘 캐터필라 그리고 월마트 그리고 부동산 리츠 뉴욕 증시에서는 이렇게 기술주가 쉬어갈 때 가는 게 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금입니다. CNBC입니다. 금 가격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지금 얘기한 분석가가 있는데 좀 동의하시나요? 네, 그 웰스파고에서 얘기하는 건데 네. 저의 개인적인 동의 여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10년 전에 5년 전 오늘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체 여러분 자산에서 일정 수준 금은 좀 갖고 가는 게 맞다. 경우에 또 5%가 됐건 20%가 됐건. 참고로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은 금의 비중을 늘리는 게 좀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3% 정도 떨어졌고 은 가격은 더 많이 떨어졌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딱 이해하셔야 될 게 금과 은은 다릅니다. 예, 은은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도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금은 1년에 2, 3%밖에 공급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달러에 약세되면 많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 금에 대한 수요 그리고 중국도 중국이지만 인도의 중산층이 일어나면서 인도에서의 금에 대한 수요가 전체적인 가장 큰 흐름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웰스파고의 결론이 이겁니다. 금이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고 거의 한 달째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패닉할 이유가 없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면서 연말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4,500에서 5,400에서요. 무려 6,100에서 6,300으로 올려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금에 대한 방향성의 투자 이건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LDM 같은 미국에서 ETF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스, KRX 금 현물 ETF 등이 있습니다. 물론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5만 가지가 있고 세금도 다르고 보관 비용도 다 다르지만 각자 여러분들 잘 검색하셔서 본인에 맞는 금은 꼭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최고의 분석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